안녕하세요. 지금까지 FreeRTOS의 태스크를 생성하고 사용하고 삭제하고 그리고 서스펜드 하는 것까지 태스크에 대해서 작업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FreeRTOS의 Q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기본적으로 태스크 간의 데이터의 동기화, 다시 말하자면 데이터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이고요. Q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데이터 구조의 Q와 같이 last in, first out, 그러니까 맨 뒤쪽으로 차곡차곡 이렇게 데이터를 쌓게 되고요. 그러면 가져가는 쪽은 보는 것과 같이 맨 먼저 입력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빼가는 구조인 Q와 동작 방식은 같습니다. Q를 가지고 RTOS에서는 하나의 태스크에서 특정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 생성된 데이터를 다른 태스크에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이 생성된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데이터를 사용하는 다른 태스크에서 올바르게 동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FreeRTOS에서는 이러한 데이터의 흐름을 처리하기 위해서 Q라고 하는 RTOS 내의 커널 오브젝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Q가 없다고 한다면 태스크 A에서 생산하는 이 데이터를 이러한 전역 변수와 같은 곳에 라이팅을 해야 될 거고요. B는 계속해서 이 데이터가 변경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CPU의 자원을 소비하게 되겠죠. 그래서 FreeRTOS에서는 Q라고 하는 객체를 두고요. 이 태스크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그림처럼 Q에 저장하게 되고 이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하는 이 태스크는 Q의 데이터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때 태스크 B가 이 Q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가기 위해서 Q의 내용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건 아니고요. 태스크 B가 여기 있는 Q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RTOS 내의 커널이 이렇게 Q의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태스크 B에 알리게 되고요. 그러면 이 태스크 B는 데이터를 가져온 후에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그대로 설명을 해보면 태스크 A가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는 태스크가 되고요. 태스크 B는 이 태스크 A에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태스크가 될 겁니다. 이때 태스크 A는 태스크 A에서 B로 전달할 데이터를 Q에다 적재하는 형식으로 제공할 거고요. 태스크 B는 태스크 A에 생성하는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Q의 데이터의 유무만 확인해서 데이터가 있으면 가져다 쓰는 형식이 될 겁니다. 태스크 A가 데이터를 생성해서 이렇게 1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쓰게 되고요. 태스크 A는 다시 또 2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또 여기서는 쓰게 됐죠.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가 들어온 이후에 태스크 B는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이 Q의 데이터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Q에 맨 먼저 저장되어 있던 1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져다 쓰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Q는 맨 앞에 있던 데이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쌓아놓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태스크 B가 Q에서 데이터를 가져간다 그러면 여기서는 20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게 되겠죠. 이게 왜 데이터 동기화 영향을 준다고 하냐면 태스크 B는 이 Q에서 데이터를 가져다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태스크 B는 이 Q에서 FreeRTOS 펑션을 이용해서 get을 할 겁니다.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라고 했는데 이 순간 보면 이 Q는 빈 Q이기 때문에 얘는 블록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태스크 B는 여기 있는 Q의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을 때, 다시 말해서 Q의 데이터가 들어올 때를 대기하게 되겠죠. 그 이후에 태스크 A는 Q에다 집어넣을 데이터를 생성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여기다가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 이 저장한 데이터는 보시는 것과 같이 Q의 첫 번째로 저장이 될 거고 그 다음 데이터는 Q의 두 번째 인자에 저장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태스크 A에서 Q로 데이터를 집어넣었고요. 얘는 지금 블록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블록에서 레디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바로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스크 A의 우선순위가 높다거나 레디 상태나 런 상태에 있는 다른 태스크의 우선순위가 높은 녀석들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태스크 B는 런 상태로 동작이 되지 않겠죠. 이 예에서는 지금 태스크 A에서 20이라고 하는 두 번째 원소까지 만들어질 때까지 태스크 B는
런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태스크 B가 런 상태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얘는 런이 된 거고요. 그래서 런이 되자마자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가서 사용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집어넣는 이 태스크 A 같은 경우에는 이 큐가에 있는 공간이 다 차 있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를 집어넣기 없기 때문에 그때 블럭이 될 것이고요. 반대로 데이터를 이 큐에서 가져다가 쓰고 있는 태스크 B 같은 경우에는 가져갈 데이터가 없을 때 블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태스크 간에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FreeRTOS에서 Q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Q 관련 예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계속 사용했던 것과 같이 FreeRTOS하고 FreeRTOS의 동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UART 9번을 활성화해 놨고요. 그리고 메인 스레드라고 하는 하나의 스레드를 만들었고요. 이 메인 스레드를 보시면 1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스레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메인 스레드의 스레드 펑션 내에서 이 예제를 미리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 작성된 예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윗부분은 printf를 사용하기 위한 코드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부터 Q 관련 예제입니다. 메인 스레드의 스레드 펑션을 보시면 executeCreate라고 하는 생성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성 함수의 인자를 보면 여기 이렇게 Q의 길이 그리고 Q의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executeCreate에서 Q의 길이는 5개 그리고 사이즈는 인트형 원소를 5개 가질 수 있는 Q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Q를 다루기 위한 핸들 값을 받아왔습니다. 이 태스크 이름은 print message라고 하는 태스크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print message라고 하는 태스크 또한 우선순위가 1인 걸 볼 수 있습니다. print message 태스크의 태스크 함수를 가보시면 Q의 값을 리시브 받아와서 그 값을 프린트하는 예제입니다. 만약에 이 Q의 값이 비어 있다면 Q가 비어 있다는 부분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1초당 한 번씩 리시브를 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Q 리시브라고 하는 함수를 보시면 첫 번째 인자는 Q create에서 생성된 Q의 핸들 값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받아올 인자값. 제가 만든 Q는 인티저형을 저장하는 Q이기 때문에 인티저 값을 받아와야겠죠. 그리고 이 세 번째 값이 뭐냐면 Q 데이터가 없다면 얼마만큼의 시간을 기다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로 값을 줬기 때문에 바로 리턴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제로가 아니라 t 값을 기준으로 한 시간 값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포트 맥스 언더바 딜레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게 되면 Q의 데이터가 있을 때만 리턴하게 되고요. Q의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절대 리턴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 프린트 메시지라고 하는 태스크가 Q 리시브에서 블록되는 것이 아니라 딜레이 펑션에서 블록이 되도록 만들어 놨고요. 메인 스레드 함수의 나머지 부분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메인 스레드의 이 루프 내에서는 QSend라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Q에 이 인티저 값을 하나 저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10개의 t 값을 기다리게 됩니다. 만약 제대로 입력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Q가 다 찼을 경우이기 때문에 Q가 다 찼다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증가된 숫자 값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Q를 집어넣고 난 이후에는 1초의 시간을 딜레이해서 1초마다 한 번씩 증가된 숫자 값을 Q에 집어넣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Q에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이 프린트 메시지 스레드에서는 그 Q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출력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Q를 이용해서 두 개의 스레드가 하나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하나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형식으로 데이터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 코드를 살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메시지 스레드의 우선순위를 메인 스레드보다 한 단계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프린트 스레드의 우선순위를 2로 만들었고요. 프린트 스레드의 딜레이 값을 10분의 1초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보면 이렇게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 바뀐 코드에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프린트 메시지라고 하는 태스크의 우선순위를 메인 태스크보다 한 단계 높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 프린트 메시지라고 하는 태스크가 메인 태스크보다는 런 상태로 훨씬 더 많이 가져가게 되겠죠. 실행을 시키게 되면 프린트 메시지라고 하는 태스크가 생성이 돼서 선점을 하게 되고요. 선점을 하게 돼서 Q의 메시지를 가져가려고 봤더니 Q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리턴 되면서 Q가 비었다고 하는 메시지를 찍게 되고요. 밑에 이 딜레이를 만나서 10분의 1초 딜레이가 걸리게 되죠. 그러면 이 딜레이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프린트 메시지라고 하는 이 태스크는 블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CPU 자원이 비어 있죠. 그래서 다시 메인 태스크가 CPU의 런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요. 런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메시지를 샌드하고 이 부분에서 1초의 딜레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 10분의 1초 뒤에 일어나서 런 상태가 되고요. 다시 메시지를 갖고 오려고 봤더니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서 하나의 메시지를 갖고 와 출력을 하고 다시 블럭이 된 이후에 다시 10분의 1초에 일어나서 봤더니 없기 때문에 QMT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이 작업을 반복하게 되냐면 메인 태스크가 Q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Q가 비어있지 않을 때까지 이와 같은 작업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딜레이에 의한 블로킹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작하는 겁니다. vtask 딜레이 펑션은 주석 처리해서 이제 딜레이에 의한 블로킹은 제거를 했고요. 변경한 부분은 Q 리시브에 제로가 아니라 데이터가 있을 때까지 블록되도록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실행을 하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empty라고 하는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초반에 했던 것과 같이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건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 코드를 보고 확인해 보면 프린트 메시지가 메인 태스크보다 우선순위가 높게 생성이 되면 이 프린트 메시지 태스크가 선점을 해서 동작하게 되면 QReceive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Q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봤더니 Q는 비어 있죠. 그래서 기다리게 됩니다. 언제까지냐면 기다리는 시간을 무한 대기로 해놨기 때문에 이 Q의 데이터가 올 때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QReceive라고 하는 함수 이 부분에서 블록이 되겠죠. 블록이 됐기 때문에 메인 태스크가 vtask create 이 밑에 부분이 실행되고요. 그래서 qsend라고 하는 이 값이 불려지죠. qsend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메인 태스크가 Q의 데이터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비어있던 Q의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FreeRTOS 커널은 프린트 메시지 태스크를 바로 블럭 상태에서 레디 상태로 변화시키게 되고요. 근데 레디 상태에 있는 프린트 메시지 태스크가 런 상태에 있는 메인 태스크보다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런 상태를 선점하게 돼서 Q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 바로 printf를 찍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리시브로 동작이 되겠죠. 근데 Q에 리시브를 하려고 봤더니 Q에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블록이 되고요. 이 상태의 메인 태스크는 여기서 데이터를 보내고 난 이후에 우선순위에 대한 선점에서 밀려서 다시 레디로 돼서 CPU의 자원을 얻겠죠. 왜냐하면 프린트 메시지가 블록이 됐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vtask 딜레이를 만나 1초간 블록되게 됩니다. 1초간 블록이 됐다. 1초 이후에 일어나게 되면 다시 qsend를 보내게 되고요. qsend를 보내게 되면
프린트 메시지가 선점을 해서 이렇게 큐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 프린트하게 되고, 다시 큐 리시브를 해서 큐가 비어 있으면 다시 블럭이 되고, 이 블럭이 됐기 때문에 메인 태스크는 다시 런이 돼서 이 밑에 코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기 때문에 이전에 바로 했던 것과 다르게 QMT라고 하는 메시지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코드 자체는 되게 단순하지만 이렇게 태스크 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변경이 일어나고 Q 리시브나 Q 샌드의 옵션, 특히 웨이팅에 관련되어 있는 시간 타임에 대한 옵션이 변경을 해주면 이렇게 동작성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FreeRTOS를 사용하시거나 익히실 때에는 같은 예제를 가지고 이렇게 옵션들을 변경하면서 이 옵션에 따른 코드의 진행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실행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익히시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프린트 메시지를 메인 태스크, 다시 말해 큐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메인 태스크보다 우선순위를 높였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 옵션에 따라 결과가 바뀌는지를 확인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한번 메인 태스크가 프린트 메시지 태스크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았을 때, 다시 말해 프린트 메시지가 메인 태스크보다 우선순위가 더 낮았을 때는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옵션을 바꿔가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FreeRTOS Q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